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증시 얘기부터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지금 미국 내 분위기 그리고 좀 어떤 혼선이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길고 좋은 대화했다라는 트윗 내용까지 전해드렸는데 이후 주말 사이에 좀 혼선이 있었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서 좀 시작이 됐는데 2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협상 합의문 작성을 지시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증시도 환호를 했고요. 잠시 후인 현지 시간으로 2일 오전에 이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고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초안 마련 지시받은 적 없다. 그리고 중국과의 합의 도달이 예전만큼은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3일에는 블룸버그 통신이 다시 한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가 G20 정상회의 기간에 중국과의 합의 자체를 좀 반대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이에 미국 지난주 마지막 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여러 고위 관계자들과 트럼프의 말이 좀 결이 다르다 보니까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불확실성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이것을 정말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이 주말 사이에 짧게 있었던 여러 가지 혼선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날 정말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시장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일단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워낙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발표된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간에서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이제 반영될 수 있었고요. 반대로 그런 호재성 뉴스도 있었지만 그게 엇갈리면서 하루 종일 소위 등락이 컸던 하루로 일단은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얘기가 대충 나왔지만 일정 수준 무역 합의서에 대한 초안을 각 장관한테 지시했다는 그런 설이 일단 블룸버그에서 나왔지만요. 바로 또 커들러 위원장이 또 그런 적 없다 또 얘기하고요. 또 트럼프도 또 그렇다고 그러고 또 아니라고 얘기 나오니까 하루 종일 일단 혼전 속에서 일단 주말장을 보냈습니다. 이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그만큼 향후 미국 주시장의 변수가 핵심은 결국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라는 거죠.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있었던 그 각각의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그리고 커들러 한마디에 나올 때마다 하루 안에서도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모든 것에 지금 블랙홀이랄까요? 모든 것을 잡아먹는 어떤 주제가 바로 무역 협상에 대한 결과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미국과 미국의 중간 선거가 바로 D-1 아닙니까 지금요? 우리 시간을 보면 일단 내일 오후에부터 얘기가 본격적으로 더 나오고 이제 결과 예측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이후에는 결국은 중간 선거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북미 간에서도 뭔가 좀 더 지금보다는 유연한 어떤 정책, 유연한 스탠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약간 앞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으나 앞서 얘기 나왔던 대로 모든 것에 일단 최종 결정권자는 최종 콜을 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단은 뚜껑을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지속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또 언제쯤 결론이 날지는 한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증시의 변동성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애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좀 낙폭이 컸지 않습니까? 주간 단위로 했을 때도 좀 애플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와요. 물론 실적이나 실적 전망 가이던스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애플은 애플인 건데 좀 어떻게 보세요? 투자 의견 측면에서. 제 의견보다는 다양한 증권가의 의견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핵심에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컨퍼런스를 했을 때 핵심적인 또 사항 하나가 결국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이런 소위 대수 기준으로 일단
발표를 안 하겠다는 것을 했거든요. 네. 품목별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판매량에 대한 정확한 대수 이런 거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뭔가 지금 캥기는 거 아니냐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숨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애플의 얘기는 CFO에서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분기별 판매 대수는 자기네 사업에 소위 잠재적인 어떤 장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있고요. 예전보다 그 중요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영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발표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정만 있을 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아이폰이라는 어떤 결국 하드웨어에 대한 매출 여전히 많죠. 그렇지만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거의 한 17% 정도는 서비스 매출이 되겠고요. 향후 다른 먹거리들의 많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각이 결국 몇 대가 팔리고 몇 대가 더 팔리고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회사 측에서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웬만한 그건 이제 애플 쪽의 얘기고요. IB 입장에서 보면 애플이 스스로가 아이폰의 판매 성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뒷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증권가의 다수의 의견을 좀 취합해드리면 목표 주가라든가 투자 의견을 하향한 곳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다 그냥 정리해 왔는데 이것이 12곳이 최소 12곳이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메이저에서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 곳은 JP모건을 비롯해서 5곳을 했고요. 목표 주가만 하향한 곳입니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목표 주가 하향에 같이 들어갔는데요. UBS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포함해서 2곳이 들어갔고요. 목표 주가나 투자 의견을 유지한 곳은 5곳입니다. 평균적 목표 주가는 한 3달러 정도 내려가서 한 238달러 정도로 좀 와 있는데요. 여전히 좀 뭐 최고는 310달러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최저는 185달러를 제시하는 사람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의견 자체는 기존이랑 큰 변화 없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조금 내려간 정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애플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 걱정이 컸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고요. 앞으로의 흐름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앞에서 시황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장에서 우리 국내 증시가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3.5% 그러면서 2096선까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5% 급등하면서 69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참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을 보여준 국내 증시지만 상황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고요. 여전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미중 무역 합의가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미국 내에서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이라 그 전까지는 국내 증시도 언제든지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참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어떤 전략을 견제해야 될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증시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테고 관망도 나타날 때고 이후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좀 이번 한 주 그러면 대응을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가져가야겠습니까? 일단 지난 주말에 그 코스피가 70포인트요. 코스닥이 한 33포인트 올라가면서 각각 3.5에서 3.3인가요? 그 정도에서 5% 정도씩 반등을 했는데요. 그만큼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개장 중계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코스피 한 100포인트, 코스닥 50포인트 이거 갈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제가 말은 며칠째 했지만 진짜 이렇게 갈 줄은 몰랐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런 것을 뭐냐면 그만큼 변동성 장세를 의미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만큼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냥 물량을 팔았다가 다시 산다 이런 거는 아마 이번에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을 웬만하면 그냥 갖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3.5에서 5%가 지수적으로 올라가면 안 오른 것이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연 이틀 동안 소위 양봉이 나오는데 거의 위에 윗골이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웬만한 것이 아마 주가가 종가가 고가로 끝났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형적인 변동성 장세다. 급락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일단 반등 100포인트, 150포인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에서 보면 제 판단은 1차 반등은 좀 마무리됐다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서 많이 떨어졌다가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 이후의 주가는 역시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해외 요인 그런 것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 요인은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힘 갖고 해외 요인을 바꿀 수 있는 힘은 1도 없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지난 금요일 날의 반등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한마디에 움직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어떤 발언의 어떤 연속성이 별로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내일 있을 어떤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어떤 해외 요인은 우리가 변수로 그냥 유지해야 되겠고, 다만 약간 긍정적으로 끌어보지만 국내 펀더멘탈을 보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뭐랄까 옥석을 좀 가리고 일단 대응 전략을 찾아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매주 월요일 날 제가 보여드리기 싫어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소위 우리나라의 주당 순이익의 변동치라든가 이익 조정 비율인데요. 지난 한 주간에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게요. 4.5%의 한 달간의 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이익이 되겠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익 조정 비율이 지난주보다 더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시아에서 2주 연속 1등을 먹고 있거든요. 아래쪽으로요. 그러니까 변화율도 1등, 이익 조정 비율도 1등 마이너스로 먹고 있는데 그만큼 펀더멘탈은 여전히 별로 볼 것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종목은 이제는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했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좀 선택을 좀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고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주식에 대한 교체 매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2%씩 5일 오르는 게 아니라 막 5%씩 하루에 갑자기 오르고 그러다 보니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당연히 들 테고 이런 상황에서 뭐 아예 뭐 중단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 좀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갈까요? 네, 큰 틀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 선거의 마무리는 기본적으로 좀 호재 인식을 좀 하고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만 좀 긍정적으로 해소될 경우에 이머징 마켓 전체의 어떤 수급 개선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전체 레벨업 때 충분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어제 시황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면 IT라든가 화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저점 매수가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종목군을 보것들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이 더 좋아져서 오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한 발의 매수, 그것은 이머징 마켓에서 지금 비중에서 3위까지 돼 있는 지금 삼성전자, 16위인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한꺼번에 사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절대적 수급 요인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봐서는 주식 비중을 여전히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지금은 어떤 쪽으로 좀 더 가셔야 되냐.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실적의 하향세가 빠른 적이 또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서 지금 종목을 웬만하면 다 올라갔지만 이제부터 못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다시 재미없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배당 섹터, 즉 예를 통신, 은행, 정유. 특히 통신이나 은행은 어찌됐건 배당 매력도 있지만 이익이 지금 증가하는 쪽으로 어찌됐건 분류되고 있거든요. 예. 흔치 않은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방어 섹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셔야 되겠고요. 지수가 회복될 경우에 조금 더 이어질 경우에는 이제는 더불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건실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것에 대한 외국 매수가 있을 경우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이길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주식은 조건실권 갖고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전망이 하향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쪽은 과감하게 종목을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형 이벤트가 있는 이번 한 주 또 어떤 스탠스를 견제하면서 전략 세워야 될지 저희가 조언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따기거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뭐 중간 선거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간 선거가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의미도 없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거 사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예,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번 또 공부를 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따기거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